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제가 새로운 공부는 아니고 원래 C++를 공부를 하고 있었고 기본적인 문법, 객체지향 문법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달이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딱 일주일 동안 C++ 문법을 이제 한번 후딱 보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윈32 API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C++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임을 만들기 전에 C++에 대한 문법 그리고 이제 구조 C++을 사용하는 그런 문법들을 정리를 해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C++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아마 이번 주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쭉 C++을 복습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윈30 API로 게임을 설계하고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일단 먼저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참조 문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참조 문법 이제 이렇게 참조형 변수, 그리고 댕글링 참조 변수, 그리고 기계는 참조를 알까, 그리고 이제 문자열, 참조와 문자열에 대한 내용들을 복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값에 의한 호출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쉽게 말해서 값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복사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값에 의한 호출의 특징은 스택 스택에 해당 값이 복사돼서 넘어가는 거고요. 복사돼서 넘어간 값은 그대로 전달받은 함수에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똑같이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값을 바꿔도 변경을 해도 원본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은 원본이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택에 저장이 되는 스택에서의 이제 보이는 거는 이게 이제 메인 함수고 이게 이제 add 함수잖아요. 내가 메인 함수에서 1과 2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콜하기 전에 즉 콜이라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는데 콜하기 전에 이 값들을 미리 스택에다가 복사를 해 놓습니다. 즉 여기다가 푸시는 아니고 무브죠. 무브 무브한 다음에 레지스터에다가 2와 1을 이렇게 담아놔요. 2와 1을 이렇게 담아두고 콜을 한 다음에 add 함수에다가 저장된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꺼내서 저장을 해놓고 미리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RBP를 지정을 하고 RSP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 값들에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값을 복사를 했죠. 원본은 그대로 메인 함수에 있고 원본이 가진 값을 이제 여기 1이 아니라 변수 뭐 A와 B가 돼 있다면은 변수 A와 B가 있다면은 이제 A와 B는 메인에 그대로 있고 이제 그 함수에서 이제 함수의 선언부에 있는 매개 변수가 곧 해당 함수의 지역 변수죠. 그래서 그 변수로 이제 그 값들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사용한 값들은 이제 서로 복사를 해서 값을 복사해 전달했기 때문에 원본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조에 의한 호출이 뭐냐? 이거는 값에 의한 호출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메모리 주소, 원본을 전달하게 됩니다. 포인터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죠. 아까 같은 경우는 값, 즉 일반 값을 그 값에 C나 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가평입니다. 가평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배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이유로 값 자체가 복사돼서 배열의 원소 자체가 복사돼서 전달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객체도 일반 값도 전부 다 값 복사가 가능해서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객체가 가진 모든 멤버 변수의 값들을 그대로 스택에다가 발라놓고 복사해놓고 전달하는 값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바에서는 안 되죠. 무조건 자바에서는 참조에 의한 호출인데 C나 C++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일적으로 모든 건 값도 되고 참조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조가 전달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포인터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고 포인터가 전달이 된다라는 것은 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해당 메모리 주소만 복사해서 넘기기 때문에 어, 메모리 주소만큼의 크기를 고정적으로 어떤 데이터든지 메모리 주소 포인터의 크기만큼 스택 공간을 할당해서 주소를 복사해 놓게 되고요. 그 포인터를 참조한 함수에서는 해당
변수에 해당 넘어온 값에 원본에 접근을 해서 값을 변경할 수 있고, 그 값이 변경이 되면 원본이 변경이 되는 게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 참조에 의한 호출이고, 참조는 결국에는 주소가 넘어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에 의한 호출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넘길 때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객체의 크기가 500바이트라고 하면은 이 객체의 값을 복사를 하려면 500바이트만큼의 값 복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 경우 이제 해당 객체의 원본 포인터만 접근을 하고, 포인터의 값을 바꿀 수 없게, 이제 원본을 바꿀 수 없게 컨스트 포인터로 전달을 하면은, 받게 되면은, 포인터를 전달하고 컨스트 포인터로 받게 되면은 해당 객체에 대해서 원본에 접근해서 값을 읽을 수 있지만 쓸 수 없기 때문에 값 복사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64비트 플랫폼에서는 8바이트 크기만 이제 복사를 해서 사용하면 된다. 500바이트와 8바이트는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참조에 의한 호출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결국에는 객체나 데이터죠. 객체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주소를 전달하는 게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에 의한 호출은 결국 포인터의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포인터의 주소를 복사해서 전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포인터가 하나의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고, 누구나 원본의 값을 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객체의 값 복사와 참조 복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객체의 값 복사와 참조 복사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객체 명만 앞에 이제 주소 연산자를 붙이지 않고 객체 명만 전달을 한다면은 값 복사입니다. 즉 객체의 모든 멤버 변수와 객체의 메모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함수에다가 이제 전달하게 되고요. 레지스터에 복사를 해서 전달하게 되고요. 정확히는 레지스터에 담아두고 호출되는 쪽에서 해당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스택에다 먼저 넣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RBP를 세팅을 해서 매개 변수 가져온 값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용이 되고, 그게 값 복사고, 만약에 데이터가 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복사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참조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객체의 메모리 주소, 즉 객체가 현재 생성되어 있고, 객체의 첫 번째 매개 변수 주소죠. 어떻게 보면은 객체라는 거는 그냥 메모리에 나열해서 우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객체로 묶어 놓은 건데, 메모리 블럭을 이제 해당 객체의 매개 변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첫 번째 매개 변수 주소입니다. 그리고 뭐 가상 함수가 있다면 가상 테이블이 가장 먼저 나올 거고요. 부모가 있다면은 부모 객체의 부모 객체 멤버 변수가 먼저 앞에 위치를 할 건데, 쉽게 말해서 메모리 객체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의 나열이 이제 객체인데, 객체가 참조로 복사된다는 건, 참조 전달이라는 것은 객체의 메모리 주소, 즉 첫 시작 주소를 전달을 하는 거고, 객체의 크기가 얼마든지 간에 결국 전달되는 것은 객체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의 크기만큼만, 플랫폼에 따라서 달라지는 포인터의 크기만큼만 전달을 하면 된다라는 거, 굉장히 효율적으로 성능을 아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값복사와는 다르게 참조 복사는 객체의 원본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읽기 전용이다 라고 한다면은 컨스트 포인터로 받아주는 게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값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본이 변경될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컨스트로 받을 이유는 없지만, 참조복사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로 받기 때문에, 포인터는 결국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포인터가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그 참조를 가지게 되면은 어디서든 원본을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컨스트 포인터, 만약에 읽기 전용이다 그러면 컨스트 포인터로 받는 게, 함수에서 전달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의 값복사와 참조복사도 설명을 드렸고요. 참조형 변수입니다. 이게 참조형 변수라고, 이게 뭐 참조형 변수라고 이제 찾아보면은 별칭 정도, 이제 변수의 별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int 10이 있고, 이게 이제 참조형 선언하는 건데, int a의 other라고 할게요. other는 a, 이런 식으로 a에 대해서 a other라는 새로운 별칭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a other는 변수 쓰는 거랑 똑같이 씁니다. 즉 a other가 r value일 때는 값을 반환을 하고요. 그래서
int c는 R 하게 되면은 C 같은 경우는 10이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A가 가지고 있던 값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L 밸류, 즉 수정 가능한 L 밸류일 때는 A 아더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컴파일러 컴퓨터 기계 입장에서는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A의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운 주소를 넣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한번 할당된 주소는 한번 부여된 별칭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를 선언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선언과 초기화까지 바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cc는 한 다음에 끝낸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 cc가 가리킬 수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초기화가 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주소에 새로운 별칭의 대입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요. 초기화를 안 해주면 에러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선언과 동시에 참조의 첫 번째 규칙은 선언과 동시에 무조건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거를 좀만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는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널 또는 널 ptr이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자, 선언과 동시에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널로 초기화를 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왜냐면은 어떤 포인터가 어떤 메모리 공간 아직 할당할지 모르고 일단 선언을 해놓은 거고, 아래서 대입을 해서 이제 다른 메모리 주소를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왜냐면 변수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나 딜리트를 한 다음에 해당 포인터 변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널로 막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널로 이제 초기화를 해서 잘못된 메모리 주소를 접근하는 일을 없게 널로 초기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참조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조건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초기화가 되고 새로운 주소에 대입은 불가능하고, 오직 대입은 해당 참조하고 있는 변수의 타입과 같은 데이터만 변수처럼 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가 할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로 초기화를 해버리면은 그 참조는 널에 대한 별칭이라고 봐야 되나?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널에 대한 별칭이 있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널에 대한 별칭이라는 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널이나 널 포인터가 들어올 수 없다, 널 ptr이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고요. 이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참조 변수고, 그 다음에 L밸류, 즉 L밸류로 위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값의 대입이 가능합니다. 값의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 변수처럼 수정 가능한 L밸류처럼 사용이 된다는 거죠. 즉 사용되는 건 완전히 변수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조를 선언할 때와 함수에서 받을 때 이 펭귄 이거 있잖아요. 펭귄 연산자. 이 연산자를 붙여주는 것만 다르지 그 외에는 일반 변수랑 똑같이 사용된다고 보면 되는데, 일반 변수처럼 사용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즉 어셈블리로 까보면은 뭐다? 포인터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포인터인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일반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 연산도 불가능하고, 즉 자기 자신을 바꾸는, 자기가 참조하고 있는 주소를 변경하는 주소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변경한다는 건 곧 새로운 주소를 대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새로운 주소에 대입이 애초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고 널이나 널 ptr이 대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야 되는 이유로 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경하는, 즉 이런 증감 연산자의 주소 연산이 불가능하고, 자기 자신을 변경하는, 주소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값을 대입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값을 대입을 하면은 자기가 참조하고 있는 변수의 원본도 당연히 바뀐다. 왜냐? 포인터기 때문에. 근데 포인터를 에스터리스크 없이 사용을 하는 게 참조다. 사용하는 건 일반 변수처럼 사용을 하고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건 포인터처럼 동작을 한다. 그래서 참조형 변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한다. 참조형 변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한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어셈블리를 까보면은 포인터로 동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건 변수처럼 사용을 하고 일반 변수랑 전혀 사용하는 게 너무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건 포인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댕글링 참조 변수 같은 것도 나오는 건데, 이거는 좀 뒤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로 알게 된 건데 그게 없습니다. 메모리 주소에 공간을 할당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
코드를 빌드하기 전에 우리가 코드를 막 짜죠. 자, 그럼 int a는 10 합니다. 자, int a는 10, 메모리 공간에 어떤 주소에다가 10이라는 게 저장이 돼요. 즉 여기다가 영x 1빵빵에 10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이름은 a인 거죠. a인 거죠. 자, 근데 여기다가 a를 합니다. a를 넣어요. 문제 없죠. 근데 얘에 대해서 메모리 주소가 필요할까요? 메모리 주소가 필요할까요? 포인터가 아니에요. 포인터처럼 동작을 하지만 포인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도 아니죠. 변수와 포인터 사이에 있는 별칭을 붙여주는 게 참조 변수인데, 이렇게 할 경우 얘 메모리 공간 할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결국 가지고 있는 거는 a에 대한 주소기 때문에 AA를 사용을 해서 뭔가 AA에 20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int b에다가 AA 값을 대입을 한다고 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컴파일 할 때 뭐 그냥 A로 치환이 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그냥 A로 치환이 되면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메모리 주소가 할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AA가 함수의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 즉 add 함수에 AA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변수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그럼 add의 함수에서는 이렇게 받습니다. add 함수에서는 자, add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아요. 이런 식으로 받은 다음에 이렇게 쓰는데 이때는 이제 포인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즉 메인 함수에 있던 a의 메모리 주소 값을 결국에는 이 별칭인 참조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참조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AA를 전달하는 순간 A의 포인터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nt에 해당 포인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레퍼런스 변수가 전달이 돼서 A라는 변수, 즉 AA가 가리키고 있는 별칭의 원본인 A의 포인터가 전달이 되는 거고, AA는 여기 30으로 바꿔버리면은 그쵸, 메인에 있는 A가 10이 아니라 30의 값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 같은 경우는 쓸 때는 일반 변수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쓸 때도 일반 변수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건 포인터기 때문에 원본이 변경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댕글링 참조 변수는 댕글링 포인터와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얘도 포인터이기 때문에 참조 변수도 내부적으로는 포인터처럼 동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댕글링 참조 변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역 변수에 참조를 반환을 하면은 그건 에러죠. 왜냐하면은 지역 변수는 곧 함수 프레임에 종속이 되어 있고 함수의 생명 주기에 종속이 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사라지면은 당연히 지역 변수도 사라지겠죠. 근데 해당 지역 변수의 참조지만 값이 아니라 메모리 주소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 변수가 생성된 메모리 주소는 결국엔 함수가 사라지면은 유효하지 않은 메모리 주소가 되는데, 그 주소를 전달받은 일반 일반 값으로도 참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댕글링 참조 변수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반 변수, 즉 함수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경우는 이 경우죠. 이 경우에서 참조를 반환을 하면은 이 경우에서 이제 함수명 있고 어떤 turn 그 다음에 a가 여기 지역 변수로 선언이 돼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a를 반환을 하게 되면 이 경우 a의 주소가 넘어가게 되고,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해당 주소는 a가 선언되어 있던 주소는 곧 유효하지 않은 주소가 되게 되는데, 이 경우 댕글링 참조 변수인데 이 경우도 댕글링 참조 변수입니다. 잠시만. 그래서 a를 넘기는 거는 값을 복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a 참조
해가지고 이 A가 참조하고 있는 뭐 B라는 일반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A를 이렇게 넘기면은 이 A가 뭐죠? 값으로서도 이렇게 아닌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를 넘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 A, 그러니까 A가 지역 변수예요. 그냥 참조 변수가 아니라 일반 데이터 타입의 인트 타입의 정수의 지역 변수인데 이제 넘기게 되고 얘를 받는 쪽에서 얘를 참조로 받아버리면은 참조로 받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참조로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이게 댕글링 포인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값을 전달하지만 받는 게 참조기 때문에 변수가 대입이 되잖아요. 원래 참조는 처음에 대입할 때는 변수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대입하는데 그러면은 이 A가 생성된 이곳에 메모리 주소를 참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함수 자체는 사라지게 되죠. 스택 프레임에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 A라는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주소는 결국에는 유효하지 않은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참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댕글링 참조 변수다. 이 경우 둘 다 지역 변수를 리턴하는 경우는 결국엔 주소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지역 변수를 받아버리면 댕글링 포인터고 리턴하는 걸 지역 변수를 리턴해버리면 댕글링 참조 변수다. 둘 다 댕글링 참조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참조를 알까? 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조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하기 편하게 변수의 별칭을 붙임으로써 이제 해당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원본도 변경할 수 있고 해서 스왑 함수도 포인터 스왑 함수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수를 사용한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배열의 요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배열 첨자 있잖아요. 이 배열 첨자도 우리가 오버로딩해서 객체에다가 붙여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스튜던트 s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s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뭘 반환할지는 내 자유예요. 0번 했을 때 뭘 반환할지는 내 자유인데 물론 이게 어울리는 게 있어야겠죠. 내 자유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얘를 배열 첨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R밸류에도 위치할 수 있어야 되고 L밸류에도 위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오른쪽에 있을 때는 값을 대입을 하게 돼서 값을 꺼내줘야 되고 왼쪽에 있을 때는 수정 가능한 L밸류로서 여기 대입되는 같은 타입의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값을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뭐다? 포인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역참조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모양이 안 이쁘죠. 모양이 이렇게 배열 첨자로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반환되는 타입은 뭐여야 되냐라고 봤을 때 참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조는 오른쪽과 왼쪽 즉 R밸류와 L밸류에서 모두 변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참조를 반환을 함으로써 변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조를 반환을 할 때는 이 S에 대해서 S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연산자 오버로딩 할 때 디스포인터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 디스포인터에 이제 접근을 해서 이거에 맞는 변수를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디스포인터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넘어온 디스포인터의 어떤 요소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건 댕글링 참조 변수가 아니죠. 왜냐면은 디스포인터의 원본은 밖에 있고 그 안에서 연산자 오버로딩의 함수 안에서 그 디스포인터로 넘어온 객체의 뭔가를 참조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지역에 생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없어요. 에러가 아니에요. 댕글링 참조 변수가 아니에요. 해서 결과적으로 기계는 참조를 모른다. 내부적으로는 포인터처럼 동작을 하고 외부적으로 보일 때는 변수로 치환돼서 동작을 한다. 참조의 메모리조차도 이제 할당이 되지 않는데 할당이 되는 경우는 함수의 매개 변수, 함수의 인자로 이제 선언이 돼서 외부에서 변수의 주소가 포인터로 넘어올 때 그 참조에 대한 메모리 공간이 생성된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포인터가 넘어올 때는 레지스터에 담아두고 호출된 함수의 가장 윗부분에서부터 메모리를 레지스터에서 넘어온 인자를 레지스터에서 꺼내서 스택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계는 참조를 모른다. 내부적으로는 포인터로 돌고 즉 어셈블리어는 포인터로 나오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적으로는 변수처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